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 정보통신 기사 이번 시간에 그 암호화, 그 공개키, 비밀키 암호화 방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출 내용을 보면 다음 중 사용자 A가 사용자 B에게 메시지의 디지털 서명과 메시지 암호화하여 전송하려 한다. 어떤 순서로 A, B의 공개키와 A, B의 비밀키를 사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하는가? 황당하네요. A 비밀키, 공개키. 예, 뭐 해설을 봐도 황당할 것 같고 밑에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공개키 암호화 복화에 대해서 보시면 자, 그 암호화는 순서가 있어요. 공개키 암호화에 대한 특징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이 부분을 먼저 보시고 문제를 푸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암호화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 공개키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일단은 A가 B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지만 그 보내기 전에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절차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일단 그 수신자는 그 어떠한 그 암호된 정보를 받기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송신자 A가 수신자 B한테 정보를 보내기 전에 어떤 행위가 필요한 거죠. 그 행위가 크게 6단계 행위가 필요한 건데요.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공개키와 개인키를 쌍으로 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송신자는 일반 개인으로 생각하고요. 여기 수신자는 뭐 카드사라든지 금융증권사라든지 이 공개키를 만드는 데라고 생각해요. 그럼 처음에 공개키를 만들어 뿌려야 되잖아요. 그 뿌리는 과정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개키와 개인키에 대한 키를 생성을 해서 여기 보면은 이 빨간 키들이 돌아다니는 거죠. 빨간 키들이 돌아다닌 거를 들어왔을 때 개인키로 얘를 다시 이제 키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쌍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는 B의 공개키, 요 나중에 수신할 B가 되는 거죠. B의 공개키와 개인키에 대한 쌍을 생성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개키를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사용해라 아무나. 이 안에는 이미 다 그 정리된 것이 쌓여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공개키를 사용할 여러 개인들이 이게 나오는 거죠. 개인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 카드사 또는 B 카드사 또는 C 증권사 거기에 맞는 공개키를 이제 다운 받는 거죠. 이렇게 키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B의 키를 받아서 이제 암호화를 하고 그 암호화한 거를 그 B에게 전송하고 B는 이 A가 B의 개인 키로 이제 복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단계가 필요한 거죠. 이 단계를 전체적으로 이해해 줘야 돼요. 이제 다시 얘기를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 키 공개 키와 개인 키를 생성하는 거는 이제 수신자다. 송신자는 이 공개 키를 받아서 이게 보내는 거다. 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기출 유형 문제를 보면은 자 B의 공개 키 A가 B한테 보내는 거죠. 그럼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A가 이렇게 B한테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A는 무슨 키냐? A가 공개 키를 받아갖고 오는 거잖아요. 다시 문제 1번을 보면은 문제 1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용자 A가 사용자 B에게 메시지의 디지털 서명과 메시지 암호화에 전송한다. 어떤 순서로 A, B의 공개 키와 A, B의 비밀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하는 건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공개 키를 받아와서 이제 뿌리는 건데 A의 비밀 키냐 공개 키냐인데 자 여기가 B가 공개 키를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B의 공개 키가 되는 거고요. B의 공개 키 B의 공개 키가 되는 거고 그래서 A가 B로 이제 전송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A는 공개 키를 받아서 암호화해서 B한테 던지면은 B가 A의 그 비밀 키를 그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에 여기인 것처럼 공개 키를 암호화를 위해 공개 키 개인 키에 대한 쌍을 생성을 하고 자 다시 보면은 여기서 공개 키와 개인 키에 대한 쌍을 생성을 하고 공개 키를 등록을 하고 개인 키는 본인이 소유하고 공개 키를 받아온 후에 공개 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공개 키를 이렇게 받아와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
이 A에 대한 그 개인 키를 갖고 이 키를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A가 비밀키가 되고 B가 공개키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흐름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암호화 복호화가 동일 방식. 그리고 장점으로는 키 분배할 필요가 없고 기밀성 인증 부인 방지 기능이 있고, 단점은 대칭 키 암호화 방식에 비해서 속도가 느리다. 대칭 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대칭 키 암호화가 있는데, 암복화에 사용되는 키가 동일한 방식의 키 방식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거는 군대에서 사용하는 어떤 암호화 방식, A라는 암호화가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A-로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테이블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약속된 거에서 1대1로 매핑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달리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암복화에 사용되는 키가 서로 다르며 이를 비대칭 키라고 한다. 그래서 공개키 암호화에서는 송수신자가 모두 한 쌍의 개인 키와 공개 키를 갖게 됩니다. 대칭 키 암호화에 대한 분류를 했고요. 대표적인 알고리즘 DS, 3DS 이런 것 좀 외워야 되고요. 대칭 키이기 때문에 빠르는 거죠. 이미 1대1로 매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점은 안전한 키가 방식이 요구되고 사람이 증가할수록 키가 많아지니까 관리가 좀 복잡해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개키 암호화는 대칭 키의 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공개키 암호화고요. 공개키는 키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키를 교환할 필요가 없고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키이고, 개인 키는 각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키가 됩니다. 앞에 얘기한 걸 다시 보면은 이제 대칭 키랑 비대칭 키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같은 게 대칭 키, 여기 같지 않은 거고. 그래서 암호화 키가 이제 비밀 키, 여긴 공개 키가 되는 거고, 복호화 키는 이게 비밀 키, 개인 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칭 키는 공개 키랑 개인 키가 같이 쌍으로 움직인다. 요거를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밀 키 전송이 이쪽은 불필요한 거고, 대칭 키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키 길이가 짧고 길고, 인증이 이쪽은 이제 곤란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1대1로 매핑되어 있기 때문에 암호화 속도는 빠른데, 이건 반대로 인증이 용이하고 암호화 복화 속도는 더 늦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기반으로 해서 이해하시고,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은 대칭 키는 그 n명일 때 2분의 n의 n-1의 어떠한 그 암복화 키가 필요한 거죠. 그것에 비해서 비대칭 키는 키 길이가 길고 복잡한 수학적 연산에 이용하고 암호화 및 복구의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RSA라는 ECC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비대칭 키고, 대칭 키는 시드, 아리아 뭐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대칭 키가 되겠습니다. 참조하시고요. 기출 유형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대칭키 암호화 기술 중 국제 표준으로 채택된 기술은 이것들은 좀 암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드라고 해서 저희 나라가 그 개발한 거고요. 전자선거래, 금융, 무선통신 등에서 전송되는 중요 그 암호화 복화 방식이고, 국내 순수한 기술로 개발한 그 기술이 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2번, 다음 암호화에 사용되는 기술의 특징에 대한 설명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출력 지점에서 원본 비트 문자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주어진 입력 대비 같은 코드를 생성하여 또 다른 입력값을 찾아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해시 함수라고 하는데요. 해시 함수는 임의의 길을 갖는 메시지를 입력받아서 고정된 해시값을 출력한다.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입력이 데이터의 길이가 이렇게 다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데이터의 길이가 다 틀린 거를 해시 함수에 넣어서 나갈 때는 똑같은 어떠한 그 평문의 길이로 나간다. 암호화에서 나간다. 그게 이제 해시 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의의 길이 입력받았을 때 고정된 해시값으로 출력되는 거고요.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한 키가 사용되지만 암호화 키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같은 입력에 대해서 항상 같은 출력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런 해시 함수를 통해서 메시지 오류나 변조를 탐지할 수 있는 무결성을 제공하는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해시 함수가 되겠습니다. 해시 함수를 제 동영상에서 별도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대칭키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여 4명이 통신하려고 할 때 4명이 서로 간에 비밀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밀키 수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 2분의 n의 n-1이라고 했죠. 그래서 4명이기 때문에 n에다 4를 넣으면 6이라는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암호화 형식에서 4명이 통신이 할 때 서로 간에 비밀키 공개키를 하기 위한 키의 수는, 자, 비밀키는 2분의 n의 n-1이고 여기 똑같이 4명이기 때문에 여기 6이라는 걸 쉽게 찾을 수 있죠. 비밀키가 6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비대칭키는 대칭키가 아니고 비대칭키는
2n이 돼서 8이 됩니다. 이제 다음 문제. A가 B에게 암호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공개키 암호의 단순 모델로 동작 절차로서 적합하게 나타난 것은, 자,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했었죠. 이 부분 일단은 공개키 개인키에 대한 키를 생성을 하고 공개키를 이제 공개를 하고 송신자는 공개키를 받아와서 암호화해서 보내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셔서 B가 공개키와 개인키를 생성을 하고 공개키를 공개하고 개인키는 개인이 소유한다. 그래서 B가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B가 소유하게 되는 거고, A는 B의 공개키 메시지를 암호하고 자신의 키를 복호해서 보낸다. 그래서 요 순서가 그대로 아까 얘기한 이 순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은, 자, B는 공개키와 개인키를 형성을 해서 공개키를 공개하고 A는 공개키를 갖고 와서 B의 공개키를 암호화해서 B에게 전송한다. 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공개키와 개인키를 생성을 하고 공개키를 공개하고 A는 B의 공개키의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개인키로 메시지를 복호한다 해서 요 순서가 아까 말한 그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공개키 암호화인 RSA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공개키 하면은 우리가 바로 비대칭키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대칭키 하면은 비밀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제하에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암호화에는 공개키가 사용되고 복호하는 비밀키가 사용된다. 네, 맞죠? 알고리즘의 안전성을 위해서 비밀키는 공개키와 무관하게 생성된다. 비밀키는 개인키와 함께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틀리게 되는 거고요. 공개키 암호화는 소인수분해의 어려움을 기반을 두고 있다. 공개키는 소인수분해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공개가 돼서 암호화에 대한 어떤 복화가 쉽지 않은 거고요. 암호화에 대해서 그 해킹이 쉽지 않은 거고요. RSA에는 평문 키도 암호화문도 숫자이다. 그래서 RSA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RSA 방식은 비대칭키입니다. 비대칭키이므로 평문 키와 평문도 키도 암호화문도 모두 이제 숫자로 암호화된다. 그래서 비대칭키는 사용자가 증가해도 관리가 적고 키 전달 및 교환이 적합하고 인증과 전자서명에 이용하고 대칭키보다 확진성이 좋다는 측면에서 정리하시고요. 비밀키는 이게 자꾸 깨지는데 2분의 n에 n-1의 어떤 그 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문제. 대칭키 암호화 방식인 YC 코드를 이용해서 암호화 복화를 수행하려 한다.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 수신 측에서 어떤 데이터가 추출되는가? 그 YC 코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YC 함수는 서로 다른 키를 익스클루시브 OR에서 그 보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OR에 대한 식은 서로 간에 이렇게 그 같지 않을 때, 그러니까 똑같을 때는 0이 나온 거고 00이나 11은 0이 나오는 거고요. 서로 다를 때 10이나 01에서 1이 나오는 게 이제 익스클루시브 OR고, 그래서 YC 함수는 익스클루시브 OR 기반에서 움직인다라는 게 주요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원데이터가 1010이잖아요. 원데이터가 1010이니까 1010 적어주고 암호화 코드는 0101이고 얘를 익스클루시브 OR 해야 되니까 얘를 익스클루시브 OR 하면 10은 1, 01은 1, 10은 1, 01은 1. 그래서 다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익스클루시브 OR 한 거를 보내니까 111을 보내는 거고, 이 111을 받으면은 얘에 대한 복호한 키가 0110이기 때문에 얘를 다시 익스클루시브 OR 해주면은 0은 1, 11은 0, 11은 0, 10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수신 데이터는 100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 측에서 추출하는 데이터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1001이 되는 것입니다.